술이 들어가면 말이 나오고 취기가 돌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술잔 그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술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던 가면을 조용히 벗겨낼 뿐이지요. 맨정신일 때는 누구나 훌륭한 얼굴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취기가 오르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아래 숨겨진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실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언행의 절제가 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누가 술을 따르지 못했는지 혹은 누가 이미 과음을 했는지 살뜰히 챙기곤 하죠. 반면 어떤 이는 술 몇 잔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큰 소리로 자기 재력과 공을 자랑하고 술자리 모든 이들을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합니다. 음악 같은 술을 마셔도 누구는 그 깊이를 드러내고 누구는 그 얕음을 내보입니다. 같은 술잔임에도 음악, 누구는 더욱 너그러워지고 누구는 더없이 옹졸해집니다. 귀곡자 괴구즈께서는 운몽산 깊은 동굴에 앉아 물이 흐르고 바위가 깎이는 이치를 보며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직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음악. 한 사람의 그릇을 알고 싶다면 그가 맨정신으로 자신을 다잡고 있을 때를 보지 마십시오. 술기운이 모든 방어막을 걷어내고 이성이 물러난 자리에 본성이 떠오를 때를 지켜보십시오. 술이 거칠애를 모두 씻어낸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잠시 숨을 고르고자 합니다. 귀곡자의 안목을 빌려 음악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은 통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술잔을 쥐고 따르고 마시고 다시 내려놓는 그 사소한 몸짓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릇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왜 술이 사람을 비추는 거울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평소 우리는 예의와 체면, 그리고 득실을 따지는 계산이라는 두꺼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려 애쓰고 침착한 척하며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노력합니다. 웃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 한 걸음 물러나 상대의 비위를 맞춰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를 수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처세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무엇이라 하든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감추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술은 그 껍데기를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술잔이 거듭될수록 이성은 한 걸음씩 물러나고 본성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음악, 진심이 미처 감출 새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속에 기품이 있는 이는 술이 들어갈수록 더욱 너그럽고 따뜻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반면 마음속에 억울함과 탐욕이 가득한 이는 술이 들어가면 금세 아나무인이 되어 상대를 짓누르려 들고 억지를 부리며 나를 세우게 되죠. 마음이 나약한 사람은 술만 마시면 신세 한탄을 하며 엎드려 울곤 합니다. 야심을 품은 이는 술김에 감춰둔 속내를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옛 성현들이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싶거든 함께 술 한 잔을 나누어 보라 했던 것입니다. 한 달을 대화해도 알기 어려운 것을 술자리 한 번으로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자께서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의 화려한 언변을 듣지 않고 술을 마신 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놓아버리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방비할 때야말로 그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돌 때만큼 사람이 솔직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술자리를 그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꿰뚫어 보는 장소로 여긴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술자리 같지만 밝은 눈으로 보면 그곳은 사람의 마음이 벌이는 치열한 진법전파과 같습니다. 누가 자랑하고, 누가 숨기고, 누가 진실하며, 음악, 누가 거짓인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무시하는지가 그 작은 원탁 위에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술 마시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선 음악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자신을 다잡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진정한 그릇은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셔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000잔을 마셔도 끄떡없다고 자랑하는 자라도 술이 과하면 금세 추한 말을 내뱉고 친구에게 등을 돌리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면 술이 약한 사람이라도 취기가 올라 비틀거릴지언정 정중함을 잃지 않고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며 아랫사람을 챙기는 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술이 주인이고 사람은 노예이며 후자는 사람이 주인이고 술은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귀국자라면 음악, 술잔 하나에 휘둘리는 자는 세상의 이익이나 헛된 유혹, 작은 분노에도 쉽게 흔들릴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취기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깨어있는 자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량저량은 몸에 있지만 주품저피는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것은 주량이 아니라 바로 그 주품 때문입니다. 술은 많이 마시고도 주정을 부리면 천하가 음악, 비웃을 뿐이지만 적당히 마시고도 예의를 지키면 천하가 그를 우러러 봅니다. 둘째로, 술자리에서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음악, 술자리는 축소된 사회와 같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강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잔을 드는 이도 있고 못 마시는데 억지로 강요당하는 이도 있습니다. 술 강자가 술 못 마시는 이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릇이 얕은 자는 술잔을 무기로 삼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적당히 멈출 줄 알고 술이 약한 이를 대신해 말을 건네며 상대가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면서도 술을 권하지 않는 배려를 보입니다. 똑같은 술자리 권력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누군가는 상대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힘을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쓰느냐야말로 그 사람 인품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만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음악,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입에 바른 인의 예지를 늘어놓아도
술 따르는 사람에게 고압적으로 굴거나 약한 사람을 억지로 술에 취해 쓰러지게 만드는 자는 그 인의가 그저 말뿐인 거칠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고 음악, 투박해도 술자리 내내 취한 이를 위해 몰래 술잔을 덜어주고 술이 과한 이에게 조용히 물을 건네는 사람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국자는 바로 그러한 사소한 행동에서 사람을 보았지. 술기운에 취해 내뱉는 호기로운 말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멈출 줄 아는지를 보십시오. 멈춤은 극히 드문 경지의 인품입니다. 술은 달고 분위기는 무르익어 모두가 잔을 높이 들 때 스스로 잔을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공을 가진 자입니다. 한창 분위기가 오를 때 멈추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 취해서 쓰러진 뒤 멈추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그저 무력함일 뿐입니다. 술자리에서 제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세상살이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알며 일이 순조로울 때도 퇴로를 남겨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잔을 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과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멈추지 못한 그 자리에서 화를 자초하기 마련입니다. 멈춤이란 말은 쉬워도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술자리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권유나 작은 도발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려 잔을 더 채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단단한 짠을 린 사람입니다. 그 말은 딱딱하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현명한 깨어있음입니다. 이 도리에 관해 밤하늘의 횃불처럼 밝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나라 말기, 천하가 분열되고 영웅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유비는 세력이 미약하여 음악 조조의 밑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의심이 가장 많기로 유명했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조는 늘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 중 누가 큰 뜻을 품었는지, 누가 훗날의 화근이 될지 은밀히 살폈습니다. 유비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음악, 매일 집 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세상 일에 뜻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흙을 파고 물을 주며 노복들과 소일거리를 이야기하며 그저 정원 하나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조조가 자신을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인물로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자신의 저택으로 오라 청했습니다. 정원에는 푸른 매실이 익어가고 있었고 조조는 음악 술을 데워 작은 술상을 차린 뒤 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풍경은 고요하고 술은 향기로우며 구름이 흐르는 그저 두 사람이 한담을 나누는 평화로운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의 술자리치고 아무런 의도 없는 자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조조는 태연한 척하며 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천하에서 누가 영웅이라 생각하오? 사람의 그릇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술 한잔하며
나누는 한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유비의 마음속에 큰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는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질문에 담긴 뜻을 간파했습니다. 자신이 천하를 도모할 뜻이 있음을 들키면 그날로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평범한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군사가 많은 자, 음악 땅이 넓은 자, 명문가, 자제 등 흔한 이름들을 댔습니다. 그는 오직 겉으로 드러난 세력만 보는 깊은 통찰력이라곤 없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전부 부정했습니다. 조조의 눈에 유비가 말한 이들은 결국 머지않아 잡아먹힐 평범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유비를 가리키고 이어 자신을 가리키며 술자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심장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조조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며 유비의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유비가 놀라 기쁜 기색을 보이거나 당황하여 극구 부인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음을 고백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동요만으로도 조조의 매서운 눈은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험한 순간,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쳤습니다. 유비는 그 천둥 소리를 핑계 삼아 젓가락과 술잔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치 천둥 소리에 놀라 혼이 나간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주우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의 위험이 참으로 두렵소. 천둥 소리 한 번에 넋을 잃을 지경이구려. 그 놀람이 조조의 말에 들켰을지도 모를 진실한 놀람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조조는 음악,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천둥 소리에도 젓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겁이 많은 자가 어찌 큰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날 이후 조조의 유비에 대한 의심은 크게 옅어졌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유비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고 훗날 허도를 벗어날 기회를 잡아 자신만의 대업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귀국자께서 그 술상을 보셨다면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유비가 무서운 점은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술잔과 간웅의 도발 사이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기계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차가운 머리를 유지했습니다. 술기운도 그의 경계심을 허물지 못했고 그 어떤 도발도 그의 큰 뜻을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조차 그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안으로 감출 줄 알고 대업을 위해 잠시 치욕을 견딜 줄 아는 자의 진정한 역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 앉으면 대개 입으로 떠들며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을 갖춘 자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술기운이 오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말을 아끼며 가장 예리한 본심을 철저히 숨깁니다. 이는 귀국자께서 예로부터 가르치신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움을 때맞지 않게 드러내면 오히려 그 예리함이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일찍 드러나는 지혜는 길지 못하며 잘못된 곳에서 자랑하는 재능은
화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말이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살이에서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자이니 존경할 만하며 또한 경계해야 할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량이란 단지 숨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역량은 취중에도 변치 않는 친절함입니다. 맨정신일 때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다가도 몇 잔 들어가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남을 부리려 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타인에 대한 경멸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옆 사람의 술잔을 채워주고 어른을 챙기며 술에 취한 친구를 걱정하여 서둘러 가지 말라고 다독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취중에도 유지되는 친절함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맨정신일 때의 친절은 그저 계산된 예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모든 계산이 풀어진 뒤에도 여전히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뼛속까지 밴 진심입니다. 귀곡자께서 사람을 보는 법은 바로 그런 무심한 순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배려, 궁지에 몰린 이를 감싸주는 한마디, 취한 친구를 안전하게 배웅하려 멈춰서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술기운 속에 내뱉는 수만 가지 장담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더 잘 말해줍니다. 술김의 한 말은 술과 함께 날아가 버리지만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나는 본성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혹은 사람을 잘못 보거나 제대로 알아보는 일들이 술자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교묘하게 처신하던 사람도 술 한 잔 들어가면 사실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본색이 드러나곤 합니다. 반면 겉으로는 투박하고 말수가 적어도 술자리에서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온갖 약속을 다 하던 이가 술 기운에 감춰두었던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은 없어도 묵묵히 좌중을 챙기는 이가 훨씬 믿음직스러운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술자리에서 즐거울 때 나누는 몇 마디 약속만으로 쉽게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지켜봅니다. 상대가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봉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술이 약한 이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런 순간에 사람의 본성은 그 어떤 자기소개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곡자께서 매우 중시한 사람을 보는 법이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스스로를 무장해제시켰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술자리는 인간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술 한 잔을 함께 기울이며 됨됨이를 살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술을 빌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술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자도 있습니다. 삼국지의 난세에 장비라는 맹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장비는 만명을 상대할 용맹을 지녔고 마음은 곧았으며 충성심은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적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장판교에서 그가 내지른 고함 한 번에 적군이 감히 다가오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토록 용맹한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다혈질적인 성격과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며 장비에게 서주를 지키게 했습니다. 서주는 당시 유비의 세력이 갓 자리 잡은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발붙일 곳조차 사라지는 위태로운 땅이었죠. 떠나기 전 유비는 장비에게 술을 멀리하고 취해서 군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의동생의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토록 간곡히 당부했던 것입니다. 장비는 술을 끊고 성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적도 없는 평온한 성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지루함과 오랜 버릇이 겹쳐 그는 형님의 당부를 잊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비는 성 안의 장수들을 불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평소 억눌러 왔던 다혈질적인 성격과 오만함이 술기운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권했습니다. 마시지 않는 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겼죠. 조표라는 장수가 주량이 약해 정중히 사양했지만 술에 취한 장비는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뜻을 거역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조표를 끌어내 잔혹하게 매질했습니다. 조표가 눈물로 빌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앙금이 남아있던 조표는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의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장비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모욕을 당한 조표는 남몰래 성문을 열어 적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한 장비는 손을 쓸 겨를조차 없었고 성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홀로 적진을 뚫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서주라는 터전이 고작 술자리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장비는 너무나 부끄러워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유비가 겨우 말렸지만 이미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었고 민심은 떠나갔으며 세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귀국자께서 이 비극을 보셨다면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장비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충성심이 없어서도 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는 술잔을 든 순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억누를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성격이 술이 들어가는 순간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죠. 평소에는 숨길 수 있었던 오만함이 술기운에 드러나 대낮에 발가벗겨진 꼴이 되었습니다. 이성을 본능이 잠식해버린 그 대가로 한 지역과 세력, 그리고 형제간의 신뢰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제력을 잃은 자에게 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술은 새로운 악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악습을 증폭시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터뜨릴 뿐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더 불같아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오만한 사람은 더 오만해져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술을 마시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술에 취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야수성을 제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술 조금 들어갔다고 성격이 바뀌는 사람은 자제력의 토대가 얇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큰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두 술상, 두 운명. 한 사람은 술 기운 속에서도 차가운 머리를 지켜 생명과 미래를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술 한 잔에 자신의 터전과 사람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영웅이며 재능과 지혜가 출중했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누가 술잔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술잔에 지배당하느냐입니다. 귀곡자께서는 이 일을 통해 조용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술은 영웅과 평범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본성을 정직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탄탄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술을 통해 그 내면이 더욱 빛나지만, 불안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술 때문에 그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술 마시는 모습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세 가지를 살피십시오. 취했을 때도 정직한 말과 예의를 지키는지 보십시오. 술 기운에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지, 아니면 술에 굴복할 때까지 마시는지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니 사귀고 큰 일을 맡길만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놓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경계하십시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둘만 지킨다면 아직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으나, 큰 일을 맡기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을 살피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살피는 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술이라는 거울은 타인을 읽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술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술잔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술잔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화합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시는가? 아니면 도피와 과시를 위해 혹은 맨정신에 하지 못할 짓을 저지르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는가? 같은 술잔이라도 누군가는 결속을 위해 들고 누군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기 위해 듭니다. 마음가짐이 다르면 같은 술잔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은 술을 멀리하지 않으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깨어있는 이성을 남겨둡니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술 한 잔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훨씬 큰 유혹이 가득한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 말실수. 분노와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자제력을 길러야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힘이 깊어져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도 멀리 가려면 둑을 먼저 쌓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술잔 하나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술기운이 오르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순간이 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지. 술잔을 기울이며 맹세하는 말에 성급히 마음을 주지 마라. 그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언제 멈출 줄 아는지,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태도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기계를 기르는 것이다. 진정 존경받는 이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취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정신을 바로 세우며 스스로의 절개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기계란 술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 진정한 기계는 즐거움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술에 취해서도 타인을 배려하며 모두가 긴장을 놓아버린 순간에도 홀로 마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데 있다. 술잔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 모든 자제력의 근본을 이미 손에 쥔 사람과 같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어 일상 속 술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면 공감의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이 고요한 여정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음악 마지막으로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하나를 전합니다. 눈앞의 술잔은 그저 매운 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술잔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마시며 또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술에 이끌려가는 자는 살아가며 다른 수많은 유혹에도 휘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술잔을 주도하는 자는 인생의 굽이굽이 닥쳐오는 운명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자유로워지고 싶은 순간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음악.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강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